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진 발생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포항 지진이 남긴 상처와 복구, 그리고 지진 원인을 둘러싼 학계의 움직임 등을 이재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도 4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네. 규모는 5.4로 1978년 국내에서 본격적인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제가 왜 그날 똑똑히 기억하냐면 저희 집 아이가 그 다음 날이 수능이었는데 포항 지진 여파를 우려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당시 수험생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네. 이 지진의 원인은 촉발 지진이었죠? 그렇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5번의 자극이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서 원인은 촉발 지진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네. 촉발 지진은 영어로 트리거드 어스퀘이크라고 하는데 무언가 외부 자극이 지진을 촉발시켰다, 방아쇠를 당겼다는 뜻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조사해온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지난 7월 말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1년 3개월 동안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네. 이학은 위원장은 지열발전 기술 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 자극으로 포항 지진이 촉발됐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인 넥스지오가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진 위험성 검토 평가와 미소 지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진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네. 이 지진의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지진의 발생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넥스지오가 수리 자극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네. 진상조사위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진 감시와 정밀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지진 위험성 진단 평가를 하지 않고 4차, 5차 수리 자극이 시행이 돼서 넥스지오 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지진 관리를 위한 신호등 체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해서 관계 기관과 공유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진상조사위는 결론적으로 넥스지오는 지진 관리와 준비가 부족했고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도 지진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해 넥스지오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포항시에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는 진상조사위의 결론에 대해서 당시 포항시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이강덕 시장이 어제는 포항 지진 4주년 입장문을 냈네요. 그렇습니다. 포항 지진은 주식회사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위법한 사업 추진과 정부의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촉발 지진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미흡하고 피해자인 포항시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조사 결과를 낸 것은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지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서 정부가 지진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조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기를 극복한 과정,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꾼 점을 강조하며 포항 시민께 감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4년여 동안 지진 피해를 극복하고 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까지 2천여억 원의 피해 구제 지원금이 지급돼 시민들의 삶과 생활이 회복돼 가고 있고 일부 공동주택이 수리 불가 결정을 통해 이재민 생활을 마무리하고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포항시의 지진 피해 복구 상황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구제와 피해 지역에 대한 재생과 경제 활성화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6월 지진 피해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시민들이 100%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가 기존의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상향이 됐고요. 또 자동차의 피해 한도가 높아지고 정신적 피해도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지진 재난지원금 신청은 12만 6천여 건이 마감됐는데 포항시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 구제 지원금 2,072억 원을 지급했고 연말까지는 약 2,674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는 예산 5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이 지진 피해가 큰 지역이 아무래도 포항 북구 흥해 쪽인데 지역 재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흥해 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2024년까지 모두 2,257억 원을 투입해서 29개의 특별 재생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 5월 준공된 이팝나무 명소화 사업은 천연기념물 이팝나무 군락을 정비해서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약성 1, 2 마을회관이 준공됐는데 흥해 특별 재생 지역 내 첫 번째 신축 건물로 내진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또 해원 빌라 부지에는 북송 둘레길과 체육시설을 갖춘 쉼터를 조성했고 대웅파크 2차 부지에는 사업비 209억 원을 들여서 수영장과 문화센터 등이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내년 6월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경림 뉴소망 부지에는 흥해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다음 달 준공되는데 평소에는 체육복합시설로 활용되다가 또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4년 동안 장기 미해결 과제로 놓여 있다가 최근 처리 기준이 확정된 주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진 발생 후 4년 만에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심의위로부터 판정을 받은 곳이 한미 장관 맨션입니다. 네. 수리 불가 결정이 확정되면서 전파 수준의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흥해 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던 60여 가구 이재민들이 지난달 19일에야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를 옮겼는데 네. 대부분 한미 장관 맨션 주민들입니다. 무려 포항 지진 발생 이후 1,435일 만에 그 임시 구호소가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 대동빌라는 지난해 소규모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올 연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서 내년에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지진특별법에 근거해서 각종 국책 사업이 추진되는 곳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성아파트 부지에 북구 보건소를 통합한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실시 설계 용역 중이고 국비 158억 원이 투입돼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네. 흥해 다음으로 피해가 컸던 장량동에는 공동체 복합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어린이 도서관, 가족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는데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5월 국비 33억 원이 확보돼서 문제의 지열발전 부지를 매입한 포항시는 이곳에 지열지진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는 지열발전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열지진 연구와 포항 지진에 대한 자료 전시를 하는 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네. 포항 지진 4년을 맞아 국제포럼도 오늘 개막되는데요. 이 국내외 석학들도 많이 참석했죠. 네, 포항 지진 4년을 맞아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재도약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스코 국제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오늘 오전 전문가 세션에서는 유발 지진 최신 연구 결과를 주제로 국내와 해외 각 3명의 전문가가 포항 지진과 해외 유발 지진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유발 지진의 개념을 정립하고 또 포항 지열 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 위원으로 참여한 세르주 샤피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가 기조 연설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어진 시민화합 소통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이 지열 발전 부지의 안전 관리나 국내외 지진 방제 기반에 대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인 내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진 분석 연구 자료가 발표됩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기자, 네. 앞서 이 고려대 연구팀이 2017년 지진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포항 지진은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진이었음이 입증됐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이진환 교수 연구팀이 지난 5일 공개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해당 논문은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가 됐습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소 물 주입 시 발생한 작은 지진 자료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했다면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규모 5.5 지진이 발생한 확률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 주입이 진행되면서 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특히 2017년 4월 3차 물 주입 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17%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규모 4.5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무려 6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연구팀은 그 2017년 4월 15일 규모 3.3의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즉각 중단했어야 11월 15일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대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얘기입니다. 네. 뉴스 이데이 이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